네, 11월 23일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계속해서 리액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컴포넌트에 CS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까지 내용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서브젝트들이 일단 일단락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 데모 페이지를 HTML 하면서 했었던 데모 페이지도 있고 SCSS에서 했었던 것도 있죠. 그거를 리액트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안 그러고 바로 진도 나가면은 좀 적응하기 전에 그 내용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요. 자, 다섯 번째 스타일시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똑같이 생성하시면 돼요. 저는 미리 생성을 해놨고요. 파일 정리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패키지들 설치할 게 갑자기 확 늘어요. 리액트 라우터 돔과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까지는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건데, 자, SASS와 SCSS의 컴파일 기능을 제공을 해요. 저번에 우리가 그 SCSS 다룰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제 컴파일 하는 기능을 탑재해서 했었죠. 리액트는 요 패키지를 설치하면은 지가 스스로 컴파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CSS 작업할 때 리셋 CSS라는 거 적용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리셋 CSS의 리액트 버전, 스타일드 리셋. 자, 그리고 이제 오늘 CSS를 정리하고 나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 브레이크 포인트. 미디어 쿼리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설치할 게 좀 늘어나죠? 그래서 오늘 설치할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작업했었던 결과물에서 meta.js는 오늘 프로젝트에 복사를 해갖고 오세요. meta.js라고 해서 그 검색 엔진 최적화했었던 거 있잖아요. 걔는 좀 복사를 해가지고 오세요. 자, 저도 프로젝트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도 깔아놨고 코드 정리만 하면 돼요. 저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배포된 자료 보시면 뉴스 데이터 JS라는 파일을 제가 넣어드렸을 거예요. 뉴스 데이터를 저장해서 갖고 있는 JSON 데이터예요. 그 다른 오픈 API 연동 결과를 그냥 제가 따로 저장해 놓은 거고요. 이걸 사용해서 목록 형태의 컴포넌트도 오늘 만들어 볼 거니까 이 파일은 배포된 파일에서 미리 복사를 해 놓으세요. 이런 것까지 실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파일 정리하시고요. 뉴스 데이터, 메타. 요거는 얘는 기존 프로젝트. 얘는 배포된 파일에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진행할게요. 뭐, 이 정도는 이제 금방 하죠. 자, logo.svg랑 app.css 필요 없고, 여기서도 이제 뭐 대충 내용 정리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div 태그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뭔가 내용을 추가하세요.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화살표 함수 써서 나는 좀 최근 문법을 쓴다라는 것도 좀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import react까지 하면, 자, 우리가 여태까지 그 코드를 작업하면서 이만큼의 코드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쵸? 슬슬 이 정도 기본 코드, 컴포넌트 추가하고 이 정도 기본 코드 작업하는 거 좀 귀찮지 않나요? 자, 요렇게만 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 프롭스에 대한 기본값 같은 것도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타입이나 기본값도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프롭 타입스 가져오고 앱.프롭 타입스에 제이슨도 하나 들어가 줘야 되고, 프롭스의 기본값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앱. 디폴트 프롭스도 들어가 줘야 되고, 자, 이 정도 코드는 들어가 줘야 이제 기본 코드다라고 할 만하겠죠. 물론 프롭 타입이랑 디폴트 프롭스는 수업 예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을 텐데, 실제 필드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가급적 이런 것들도 다 잡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 프로젝트 코딩은 최대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는 매번 페이지나 컴포넌트 추가할 때마다 이만큼의 되는 양을 직접 코딩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여태까지 이제 페이지나 컴포넌트 추가하는 연습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요, 앞으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좀 그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깃허브이래요. 단톡방에 사이트 주소를 하나 올릴 겁니다. 아이고. 엔터키 안 치고 그냥 닫아버렸어요. 자, 접속을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 app.js 요 정도 수준으로 같이 코딩을 하세요. 아직 안 하셨으면 요 정도 수준으로 코딩을 같이 해주세요. 자, 여기서 소스 파일의 이름과 일치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어떤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건 간에 소스 파일의 이름과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를 달러 괄호 열고 tm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적용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요 div 태그 사이에 달러 1이라고 넣을게요.
자, 지금 작성한 거는 엄연히 자바스크립트 문법상으로는 에러예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리액트 컴포넌트의 기본이죠. 자, 그럼 아까 이제 드렸던 요 부분에서 디스크립션, 설명, 리액트 컴포넌트 기본 구성 그 적어주고, 탭 트리거가 뭐냐면은 아까 준비했던 기본 코드를 불러올 단축키예요. 리액트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RC 리액트 컴포넌트니까 RC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코드를 여기다 붙여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오른쪽에 쭉 뭐가 생기죠? 얘를 잘 복사하시고요. 얘를 밑에 카피 스니펫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코드 스니펫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풀면은 코드 조각 정도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코드에 기본 템플릿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단축키 형태로 등록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RC라고 했잖아요. 그럼 RC라고 입력할 때마다 이 코드가 빵빵하고 나와요. 자, 이걸 어떻게 등록하느냐? 설정 메뉴 누르시면 사용자 코드 조각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새 전역 코드 조각 파일. 네. 코드 조각 파일 이름은 my react라고 잡을게요. my react. 자, 그럼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석이 쭉 나와요. 주석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라는 거고요. 다 지우고, 아까 복사했었던 요만큼의 내용을 바깥에 중괄호 비워두시고요.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아까 복사한 내용을 이 중괄호 안에 집어넣으세요. 이게 정렬을 시키니까 계속 이렇게 줄들이 다 없어지네요. 됐다. 자, 프리픽스 RC라고 돼 있어요. 얘가 이제 단축키가 RC예요. 그리고 RC라는 단축키를 쓸 때마다 요만큼의 코드가 앞으로 자동 완성이 될 거고요. 요 자리에는 파일의 이름이 알아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이라는 거는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app.js 미련 없이 지울게요. 자, 단축키 rc로 등록했죠? rc라고 하면은 내가 만든 단축키가 이제 나와요. 이 상태에서 탭. 파일 이름 세팅돼 있죠? $1 자리에 커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예제에서 페이지스. 오늘 만들어야 될 페이지의 이름들이 css class.js, css module.js, inline css.js, news.js, responsive.js, scss.js, scss module.js, styled component.js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일단 파일은 추가하세요. 왜냐면 파일 이름이 필요해서 그래요. 자, news.js까지 추가했고 responsive.js 자, 그럼 이제 파일이 추가되면 이제 rc 탭 저장, 또 rc 탭 저장, 그 다음에도 rc 탭 저장, 여기도 rc 탭 저장, rc 탭 저장. 파일 이름에 맞춰서 페이지 컴포넌트의 기본 구조가 짜라락 하고 준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사전에 미리 만들어진 그 단축키들이 익스텐션 형태로, 특히 리액트는 되게 많아요. 익스텐션에서 리액트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게 죄다 스니핏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단축키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그 등록을 한 거죠. 이게 죄다 스니핏이에요. 리액트 네이티브 스니핏. 리액트는 거의 대부분 스니핏이에요, 다. 이거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만든 이 확장팩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든 단축키 외우려고 하니까 이건 되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차라리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코드 조각을 직접 만드셔서 단축키화 해 놓으시면은 내가 만든 거니까 웬만해서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나중에 그게 자기만의 그 단축키 묶음이 될 거예요. 코딩하다 보면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기본 코드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 여기만 고쳐야지 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스니펫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은 코딩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페이지 다 추가하셨나요? 네. 여기 톱니 버튼 설정. 여기서 사용자 코드 조각. 여기서 이제 새 전역 코드 조각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거에 뭔가 추가하고 싶으면 만들어 놓은 거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myreact라고 골랐어요.
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열었고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새로 만들게 생성하면 안쪽에 주석 같은 거 되게 많은데 주석 없애버리고 아까 그 스니펫 생성 사이트에서 복사한 코드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나중에 다른 스니펫을 내가 또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제이슨 구조니까 여기에 컴마 하나 찍고 추가해야겠죠. 아까 사이트에서 만든 거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나머지 것들 이제 초기화 하셔야죠. index.js도 정리해야 되고 app.js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만든 얘네들 요 페이지들 페이지 다 추가되셨죠? 그럼 뭐 해야겠어요? 라우터 걸고 메뉴 만들어야죠. 어제까지는 요거 하는 과정 자체도 그냥 실습 시간에 포함을 시켜서 쭉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요런 페이지부터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쫙 하고 이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갈게요. 자, 얘네들 메뉴 만들고 링크 걸어주세요. 메뉴는 조금 있다가 태그를 바꿀 거긴 한데 일단 라우팅 먼저 걸어야 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링크 걸어주세요. 메뉴 순서는 그 배포 자료에서 app.js 보시면은 메뉴 순서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요대로 할게요. inline CSS가 먼저고 CSS 클래스, CSS 모듈 그 다음에 요 순서고 메뉴 순서는 이렇게 해서 구성해 주세요. 수업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작업하시는 동안 저도 한 편에서 진행할 거고 각자 진행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후에 한 10분, 15분 정도 후에 간단한 CSS 적용부터 봅시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구성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 준비가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보충을 해주세요. 일단 index.js예요. 라우팅 걸어야 되니까 브라우저 라우터 가져와야겠죠? 자, 브라우저 라우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메타도 임포트 해놓고 같이 가져오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리셋 CSS를 아까 설치했었잖아요, 패키지. 지금 이 예제에서 리셋 CSS를 적용하진 않을 거예요. 가뜩이나 안 이쁜데 리셋까지 걸면 간격 다 없어져서 진짜 볼품 없어지거든요. 근데 실제 작업할 때는 적용을 하는 게 수월하죠. 자, 리셋을 적용하실 때는요, 여기서 주석으로만 추가할게요. 자, 리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임포트를 하고요.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리셋이 추가가 돼요. 자, 여기서는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앱에서 h1 태그로 hello world 한 다음에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요 정도만 해놓고 한번 가동해 볼게요. 메타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메타에서 샘플이라는 이름의 이미지 파일을 지금 참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지도 같이 복사해 와야 되는데 뭐 그러기엔 좀 번거로우니까 이미지 인풋 사용하는 부분은 주석으로 막아 놓을게요. 여기도 널로 바꾸고요. 네, 이미지 샘플은 주석으로 막고 이미지 사용하는데도 일단 널로 해놨습니다. 자, 지금은 리셋이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H1 태그 고유의 여백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인덱스에서 리셋 CSS 부분을 주석을 해제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결과 확인했을 때 리셋 CSS가 적용되니까 다 조그매졌죠.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리셋을 적용하고 하는 게 여러모로 작업하기 편하다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 meta.js에서 지금 이게 헤드 안에 들어갈 부분을 따로 구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헤드 안에 쓸 때, 실제 작업할 때 글꼴 모양 같은 거 구글 웹폰트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노토산스 KR, 요즘 요 폰트가 핫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이 폰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폰트를 이렇게 체크해서 준비를 하면 이 폰트를 적용할 수 있는 코드가 우측 하단에 CSS 참조할 수 있는 링크 태그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적용하느냐. 헤드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요. 리액트 헬멧 쓰는 데다가. 이해되셨어요? 웹 폰트, 아이콘 폰트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웹 폰트 같은 걸 써야 될 때는 이건 뭐 지금 굳이 안 해도 돼요. 글자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웹 폰트를 써야 될 때 코드를 적용할 위치가 여기다라고 지금 적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구글에서 생성된 코드를 그대로 복사했는데 밑에 보면은 에러 표시 나요. 왜냐? 마침 태그에 슬래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마침 태그에 슬래시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마지막 링크는 따로 지금 닫는 태그가 있는데 얘도 뭐 닫는 태그 굳이 필요 없어요. 링크 태그는 닫는 태그 없어도 돼요. 자, 여기 헤드 안에 확인해 보면은 네, 구글 웹 폰트 쓰는 거 지금 여기 참조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네, 네트워크 탭을 보면은 CSS라고 해서 이제 구글 폰트 지금 참조가 되고 있죠. 폰트 어썸이나 구글 웹 폰트 같은 거 쓸 때는 meta.js에 적용한다. 네, 필요하실 때 여기다 넣고 나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app.js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볼게요. app.js에서 일단은 페이지 제목을 걸 건데 CSS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 방법은
어제도 한번 썼었지만 해당 CSS를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앱에서 1-1 페이지 타이틀에 적용할 인라인 CSS. 인라인 CSS가 뭐냐면은 HTML 태그에 스타일 속성으로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CSS 변수를 준비하고 나면은 스타일 속성에 변수값 출력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2 페이지 타이틀 구성. CSS가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적용이 돼 있죠? 자, 저렇게 적용하는 인라인 CSS는 코드 보면은 HTML 태그의 스타일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지금 이거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소개할 뿐인 거지, 실제로는 웬만하면 쓰시면 안 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보통은 CSS를 구성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보통은 이제 CSS를 구성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src 폴더 밑에 리소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asset 폴더를 만들게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src 폴더 안에서 폴더 구조는 그냥 내 맘이에요. asset 밑에 css 폴더를 만들고요. 이 css 폴더 밑에 menu.css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메뉴를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를 좀 준비할 건데요. 노멀 링크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메뉴에 적용될 클래스, 글자 크기, 커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 빼기, 아래쪽 옆에 글자 색깔. 마우스 올렸을 때 글자 색깔을 약간 청록색 계열로 바꿔주고요. 메뉴 애프터에다가 구분선 하나씩 그려줬고요. 그리고 노멀 링크의 마지막 요소의 애프터는 이 노멀 링크를 모든 링크에다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메뉴가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 애프터니까 마침 태그 직후에 선을 하나 긋겠죠. 이게 이제 링크 한 세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동글뱅이 글자예요. 뭐 자기소개, 뭐 성적표, 가정통신문 이렇게 해놓고 사이사이에 구분선이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항목의 애프터를 글자 색깔 흰색, 여기 이제 흰색으로 해서 안 보이게. 그러면 링크 있고 사이사이에만 구분선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 CSS를 리액트에서 쓸 때요. 일반 CSS 파일이에요, 지금 이거, 그쵸? 일반 CSS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리액트에서 쓸 때는요, 임포트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CSS가 가미된 메뉴입니다. 2-1. 우리는 여태까지 링크를 가져왔죠. 이 링크는 CSS 적용이 안 됩니다.
CSS를 적용하기 위해선 nav 링크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CSS 파일도 임포트 해야 되는데요. 얘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은 아니니까 그냥 임포트만 해요. 따로 이름을 정해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3으로 아까 우리가 준비했었던 페이지들 임포트 다 했고요. 여러분들은 다 돼 있으시죠? 이제 2-4로 링크를 걸고 라우팅을 걸 거예요. 자, 피태그 빼고 일단 2-4부터 넣을게요. 라우트 걸게요. 이거 임포트한 거 라우트 건 거고요. URL은 꼭 저랑 안 똑같아도 돼요. 어떻게든 이동할 수 있게끔만 링크만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2-4, 2-4가 두 덩어리네요. 링크를 걸게요. 이게 우리가 어제까지 했던 코드랑 이제 차이가 좀 생겨요. nav 링크예요.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에 내가 적용하고 싶은 CSS 클래스 이름을 줍니다. 이거 메뉴.css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링크들이 이렇게 클래스가 지금 먹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CSS 모듈이라는 파일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A 태그에 쪼르륵 이렇게 클래스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를 클릭하면 URL이 여기 적용되어 있는 CSS 모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클릭했으니까. nav 링크는요,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URL과 지가 갖고 있는 주소값을 비교해서 이거 내 주소다 라고 판정이 되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먹어요.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와 지가 갖고 있는 주소값을 비교해서 여기 지금 내 주소 나오고 있네 라고 판정이 되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먹습니다. 노멀 링크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CSS 클래스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페이지를 강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페이지마다 예전에 우리 액티브 클래스 주고 싶으면은 자바스크립트로 클릭 이벤트 걸고 반복문 돌면서 클래스 다 빼고 그 다음에 현재 이벤트가 발생한 커런트 타겟 감지해서 걔한테 액티브 클래스 도로 넣어주고 반복문 막 돌렸잖아요. 짤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해 보세요. app.js 하고 거기에 필요한 CSS 파일만 가미하시면 돼요. 자, CSS 파일을 하나 준비해서 이제 메뉴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CSS를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인라인 CSS는 일단 논외로 칩시다. 자, 별도의 CSS 파일을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 파일에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를 이렇게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으로 명시하는 거죠. HTML에서는 우리가 그냥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클래스 네임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클래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예약어라서 그래요. 자, 그럼 바꿔 말하면 다른 페이지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클래스를 또 쓰면은 매 페이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임포트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메뉴.css의 어떤 클래스를 만약에 다른 페이지에서도 써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그 클래스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CSS도 있어요. 자,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그 메타에서 구글 폰트 이렇게 참조해 놨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참조만 해놓으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태그에 폰트 패밀리를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폰트 패밀리에 노토산스 KR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니까요. 자, src 폴더에서요. 이것도 뭐 아무데나 만들어도 되는데 요거는 여기 src 최상단에다 만들게요. 글로벌 스타일스.js라고 만들게요. JS입니다. import create global style from styled component. 자, 이렇게 해놓고 const 글로벌 스타일스라고 함수를 만들 건데 얘는 create 글로벌 스타일 하고서 코드 문법이 좀 특이해요. 역다운표를 여세요. 세미콜론으로 닫고. 자, 일단 모든 태그에 여기서는 일반 CSS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는 폰트 패밀리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파일에서는 맑은 고딕체랑 나눔 고딕체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웹 폰트도 참조를 해놨으니까 노토 산스 KR도 같이 적용을 할게요. 바디 태그 안에 패딩은 상하 10픽셀, 좌우 20픽셀, 마진 0. 요 정도만 넣죠. 자, 잠깐 기다릴게요. 이렇게 만든 글로벌 스타일은 어떻게 쓰느냐? 인덱스 혹은 app.js에서요. app.js가 첫 페이지니까 여기서 하죠. 자, 여기서 3. 좀 전에 만든 이 글로벌 스타일스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툭 하고 컴포넌트 적용만 해주면 이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CSS는 모든 페이지에 자동 적용돼요. 물론 이 안에서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클래스는 따로 임포트하지 않고 모든 페이지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자, 결과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일단 바디 태그에 보시면은 패딩 10, 패딩 상하 10, 좌우 20, 마진 0. 아까 한 거 있죠? 그리고 폰트 패밀리 적용돼 있죠. 메뉴를 클릭해도 폰트 패밀리 적용돼 있죠. 모든 요소에 다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메뉴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CSS 적용하는 법을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인라인 CSS죠. 인라인 CSS는 아까 우리가 app.js에서 봤었던 요 방식이에요. 근데 했던 거 또 하자고 굳이 예제 파일을 또 만들었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에셋 폴더 안에 이미지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를 에셋 폴더 안에 넣어 놓으시고요. 리액트에서 이미지 쓰는 법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 예제는요. 자, lion.gif랑 sample.png 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일반 이미지 태그를 쓸 때 그림을 임포트 해야 돼요. 자, 아까랑 비슷하게, 자, 이제는 그 배포되어 있는 자료 보시면은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하게 진행할게요. 1-1. 자, 마이 스타일 아까처럼 또 만들어요. 배경 색깔, 폰트 사이즈, 글자 색상, 폰트 웨이트, 패딩, 마진, 보통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적용하는 이 속성 이름들은 자바스크립트 프로퍼티 이름이죠. 자, 페이지 제목 적어주고 1-2 변수로 정의된 CSS 참조하기. 스타일 이퀄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변수 적용하는 거. 요거는 아까랑 동일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CSS 코딩하기. 자, 이렇게 변수를 안 만들고 여기에서 CSS를 다이렉트로 코딩하려면 요만큼의 제이슨이, 이만큼의 CSS를 정의하고 있는 제이슨이 이 자리에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 괄호가 이중으로 들어간다. 어제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div 태그에 스타일 이퀄하고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쓰는 법 볼게요. 3-1 src 폴더 하위에 임의의 경로에 존재하는 이미지 파일은 임포트 해야 돼요. 현재 소스 파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경로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요 경로가 실행할 때는 다른 경로로 복사가 돼요. 그건 이따 개발자도 꼭 열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쓸 땐 sample.png를 샘플이란 변수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쓸 때는 img src 하고서 src 속성을 변수로 처리합니다. 이미지 나오죠. 특이사항은요, 리액트는 이렇게 만들면, 자, 이미지 경로 보세요. 스테이팅 밑에 미디엄 밑에 샘플하고서 뒤에 뭔가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이렇게 막 붙어요. 파일 이름이 알아서 난독화돼요. 자, 이미지를 쓰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리액트 프로젝트에 퍼블릭이라는 폴더. 이 폴더가 우리 처음 얘기할 때 http localhost 3000 여기에 대응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주소에. 그러니까 이 퍼블릭 폴더 안에 내가 폴더와 파일을 구성하면은 우리 라이브 서버 하듯이 이 퍼블릭 폴더는 그냥 자연스럽게 슬래시 하고서 경로 입력하면은 그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고 192.png는 퍼블릭 바로 밑에 있으니까
localhost 콜론 3000 슬래시 로고 192.png가 돼요. 퍼블릭 폴더 안에 테스트라고 만들고 또 나이스라고 만들고 나이스 안에 hello.html을 넣었다. 이렇게 넣었으면 localhost 콜론 3000까지가 퍼블릭 폴더에 대응이 돼요. 그 밑에 테스트 밑에 나이스 밑에 hello.html 하면은 접근이 된다고요. 일단은 주소가 들어가면 퍼블릭 폴더에 매칭되는 게 있는지를 먼저 찾아본 다음에 없으면 리액트 라우터 설정을 따라가요. 그 말인즉슨 이제 테스트 폴더 지울게요.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우리가 웹사이트 URL로 접근하듯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http:// localhost 3000 이렇게요. 자, 근데 남의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강제로 끌어올 때는 HTTP부터 다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 안에 있는 거를 주소 형식으로 가져올 때는 여기까지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퍼블릭 안에 있는 폴더를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액트 아이콘 생겼죠?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리액트에서 임포트한 거는 파일 이름이 알아서 이렇게 난독화된다는 거. 그리고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걸 가져왔을 때는 파일 이름이 원본 이름 그대로 쓰인다는 거. 자,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인라인 CSS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CSS 클래스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클래스는 간단하게 진행할 거예요. 어차피 클래스 쓰는 법을 알자는 거지 뭐 CSS 코드를 보자는 거 아닙니다. CSS 폴더 안에요. 새 파일 mystyle.css라고 파일 하나 만들고요. 임의의 CSS 클래스를 하나 정의할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주소는 CSS 파일 기준으로 상대 경로예요. 그러니까 mystyle.css를 기준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간 다음에 img 안에 라이언. 뭐 특별히 대단한 클래스 아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css 클래스 js라는 파일에서 갖고 올게요. 이미 여러 번 나왔지만 지금 여기 프롭 타입스랑 디폴트 프롭스는 안 써도 됩니다. 다른 CSS 파일을 쓸 때는 임포트 해야 돼요. 이때 참조 변수 이름을 따로 안 정해줘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클래스 네임으로 클래스 갖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CSS 모듈이라는 애를 할 건데요. 좀 전에 작성한 mystyle.css를요, 파일 하나 복사할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 트리에서 파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연속으로 누르면 파일 하나가 복사가 돼요. 이제 이 파일의 이름을 바꿀 건데,
이름 형식이요. 파일 이름을 알아서 정하시고 .module.css예요. 이름 형식을 정할 때 뒤에 .module.css 앞에 이름은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듈 CSS를 사용할 때 제약 조건이 하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카멜 표기법으로 하셔야 돼요. 자, CSS 코드 내용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모듈 CSS를 가져올 때는 임포트 할 때 참조 변수 이름을 정합니다. SM 밑에 CSS 밑에 mystyle.module.css 가져오는데 참조 변수 이름을 정합니다. 일단은 아까 요 코드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mystyles의 클래스 이름이 아까 제가 카멜 표기법으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CSS 모듈 안에 있는 클래스는 어떻게 쓰느냐? 얘가 객체가 돼요. 그리고 모듈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은 전부 이 객체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쓸 때 변수 mystyles.mycssbox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뭔 회계망측한 짓이냐? 결과 보면은 적어도 전문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거밖에 안 쓰려고 들 거예요. 자, 일반 CSS 파일입니다. 정직하게 노출되죠. 모듈 쓴 경우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코드니까. 클래스 이름이 난독화돼요. 이게 빌드할 때마다 아직 우리가 리액트 빌드에 대해서 안 했는데 빌드할 때마다 바뀌어요. 뭐 어쩌라고, 그쵸? 요즘 파이썬 쪽에서 유행하는 기술 중에요, 웹사이트 크롤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남의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 강제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미지 같은 것도 다 퍼가고 게시글 콘텐츠 같은 것도 다 긁어가요. 그러니까 내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콘텐츠를 강제로 수집해가는 일종의 그 검색 엔진 같은 거예요. 남의 사이트 상품 정보, 뭐 남의 블로그 하나 잡고서 거기 올라가 있는 레시피 정보, 그런 거 다 긁어올 수 있어요. 불법이에요.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수행을 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사람인이 잡코리아 크롤링 했다가 벌금 심하게 때려받았죠. 5년 동안 재판하고. 뭐 여기어 때에도 크롤링 이슈 있었고 기타 등등. 그 크롤링을 할 때 기준이 해당 사이트의 CSS 선택자로 내가 긁어오고 싶은 데를 지정을 해요. 그럼 선택자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알아보기 쉬우면 코드 짜기가 쉬울 거라고요. 이렇게 선택자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바뀌지도 않으면은 크롤링 코드를 짜기가 쉬울 거라고요. 하지만 선택자가 이렇게 난독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바뀌면 크롤링을 만들 엄두가 안 나죠. 이거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아니지. 얘네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크롤링 기술 중에 인스타 크롤링이 제일 핫해요. 자, 지네 거라고 귀신같이 써먹고 있어요. 클래스 이름이 난독화됩니다. 그래서 모듈 기능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SCSS 이 모듈 적용하는 거에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과 SCSS는 다음 교시에 할게요.
자, myBorderBox라는 클래스를 모듈 파일에 추가했어요. 이 클래스 앞에 콜론 글로벌이라는 예약어를 붙이면 얘는 난독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myStyle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냥 평상시처럼 클래스 이름으로 문자열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듈 CSS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이 myStyles라는 객체한테 속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즉 변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기호를 못 써요. 빼기 기호는 변수 네이밍 규칙에 위배되니까. 근데 많은 CSS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빼기 기호 쓰는 거를 즐겨서 쓰시거든요. 나는 절대 이거를 포기 못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참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div 클래스 네임 한 다음에 myStyles.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렇게 점 찍어서 변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 또 뭐가 있었죠? 배열처럼 접근하는 게 있었죠.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모듈에 보면 제가 mySize라고 해서 width, height만 잡아놓은 게 있고요. myBg라 그래서 배경 색깔과 테두리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요런 스타일이건 이런 스타일이건 공통이에요. 만약에 div 태그에 안에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역슬래시로 닫으셔도 됩니다. 자, 다중 클래스 적용하는 방법. 만약에 요거라고 칩시다.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문자를 만들 때 이렇게 처리해 놓고 역다운표로 감싸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 방법으로 쓰면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띄어쓰기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이 안에서 전체를 역다운표로 감싼 다음에 변수 이름 쓰듯이 하나, 또 변수 이름 쓰듯이 사이에 띄어쓰기 넣어야 돼요. 변수 이름 쓰듯이 둘.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자, const arr은 a, b 이렇게 있을 때 arr.join 달러 이렇게 하면은 리턴 값이 a$b라고 하는 a$b라고 하는 문자열로 결합이 됩니다. 배열 객체의 조인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걸 사이사이에 넣으면서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해요. 만약에 이게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C가 되겠죠. 자, ABC를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해봐요. .A, .B, .C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클래스를 여러 개 쓰려면 띄어쓰기로 구별하면 되죠. 그럼 결과는 이렇게 결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클래스를 배열로 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인을 써요. 자,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쓰려면 무조건 중괄호 넣어야 되고 배열로 묶어요. 배열로 묶으면서 첫 번째 원소를 myStyles에 mySize로 주고요. 배열 원소니까 쉼표 myStyles에 myBg 이렇게 두 번째 클래스를 줘요. 자, 그럼 요 파란색 대괄호가 배열을 처리하는
괄호의 끝이죠. 여기다가 점 조인 하고서 띄어쓰기 하나 넣어주면 띄어쓰기를 하나로 사이로 이제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접목이 된 거죠. 얘는 with hate. 자, 얘는 지금 클래스가 띄어쓰기 사이로 두 개 먹고 있죠. 자, with hate만 적용한 클래스와 백그라운드 컬러랑 보더를 적용한 클래스 두 개가 먹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CSS 모듈을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SCSS를 처리해 볼게요. SCSS는 우리 얼마 전에 SCSS 했을 때 썼었던 그 예제 파일들을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실습을 전에 해보셨던 거니까 제가 SCSS는 그냥 압축 파일로 코드 전달할게요. 자, 얘를 SM 밑에 SCS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여기선 라이브 SCSS 키시면 안 돼요. 이건 컴파일 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자, 칼라. 전에 이렇게 변수 담았었죠? 변수 담은 거고요. common.scss 믹스인이라고 해서 사이즈 이렇게 쭉 지정한 애고요. 함수 만든 거. 리스폰시브. 요것도 전에 우리 똑같은 코드 했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는 데스크탑 XS, 그 다음에 모바일 XS 이렇게 데스크탑 퍼스트랑 모바일 퍼스트를 다 만들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모바일 퍼스트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style.scss, mySCSS라고 해서 이렇게 넣고 중간중간에 반응형에 구성됐어요. 예제는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리스폰시브 파일은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게 더 자세해요. 그때는 모바일 퍼스트, 데스크탑 퍼스트를 모두 커버해 놨으니까. 자, 그럼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scss.js. 자, 여기도 prop types는 뺄게요. 뭐 지금 쓸 건 아니니까. SCSS도요, 그냥 일반 CSS 참조하듯이 참조하세요. 그리고 SCSS에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리액트가 알아서 SCSS를 CSS로 변환을 해서 적용합니다. 알아서 적용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SCSS 파일도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파일 이름 뒤에 점 모듈이라는 거를 덧붙이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점 모듈이라는 거를 덧붙이면, 자, SCSS도 이렇게 지네들끼리 임포트가 되죠. 모듈 파일도 지네들끼리 임포트가 돼요. SCSS끼리 임포트, 모듈 SCSS끼리 임포트. 자, 그러면 SCSS.모듈 얘는 아까 CSS 모듈과 마찬가지로 참조하면서 참조 변수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클래스들은
my scs mod 점 클래스 이름. div.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해드린 그 역다운표 내지는 배열로 묶어서 조인. 자, 확실히 클래스 이름에 빼기 기호 들어가는 것보다는 카멜 표기법으로서 점으로 쓰는 게 보기 더 편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결과물은 같아요. 자, 여기서도 개발자 도구 열면 그냥 SCSS일 때는 클래스 이름이 난독화가 안 돼요. 근데 모듈화로 처리하면은 보시다시피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난독화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인라인 CSS는 정말 급할 때 쓰는 거고, CSS 클래스나 클래스 CSS 모듈, SCSS나 SCSS 모듈, 요 네 가지 방법은 프론트엔드 개발과 퍼블리싱 파트가 따로 나눠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HTML로 순수 HTML로 CSS 작업한 다음에 그 HTML 결과물을 프론트 개발자한테 따로 넘겨야 될 때, 그러니까 퍼블리싱 부서와 그 프론트엔드 개발 부서가 따로 나눠져 있으면은 퍼블리싱 쪽에서 CSS 다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따로 손대기에는 불편하잖아. 내가 만든 CSS도 2, 3주 지나면 알아보기 힘든데 남이 만든 CSS는 오죽하겠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만든 CSS를 그대로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갖다 쓰던지 아니면 그나마 확장자를 모듈이라고 붙여서 쓰면은 퍼블리싱 파트에서 만들어준 CSS를 그대로 살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퍼블리싱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프론트 개발자가 다 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 방법 중에 하나도 안 써요. 이걸 써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입니다. 코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양이 좀 많아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쓰기 위해서는요, 이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포트 스타일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 스타일드라는 애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HTML 태그에 CSS를 적용해서 나만의 태그를 만들어요.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여기서예요. const my grid container는 styled, 이 styled 객체 안에는 모든 HTML 태그가 다 정의되어 있어요. UL 태그를 상속받는 my grid container라는 나만의 태그예요. 이 뒤에 역다운표 겁니다. 이 안에서는 CSS 코드를 그냥 정직하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이러한 CSS 코드를 내장하고 있는 UL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my grid container라는 얘를 마치 HTML 태그 쓰듯이 씁니다. 이렇게요. 특이하죠? 리액트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하고 CSS가 다 들어가요. 궁극적으로는. 자, 제목 적었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단순 태그처럼 사용하기. 자, UL 태그를 넣었으니까 li 태그도 넣어줘야겠죠.
UL 태그를 이게 지금 UL 태그인 거잖아요. UL 태그를 넣었으니까 li 태그도 넣어줘야죠. li 태그는 UL 태그로 구성한 컴포넌트 styled.tag 이름 뒤에 역다운표 적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li 태그를 구성할게요. li 태그는 my grid item이라고 적겠습니다. 역다운표. 일단 width 33%라고 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 my grid 컨테이너가 UL 태그니까 이 안에 my grid 아이템을 주면은 얘가 li 태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li 태그 안에 div 태그 하나 넣어볼게요. mybox라는 이름의 styled 컴포넌트를 정의해요. div 태그를 상속받았고요. css는 별거 없습니다. 그쵸? 별거 없어요. 자, styled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SCSS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 마이박스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라는 효과를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안에서 end 호버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HTML 리액트 들어오기 전에 SCS를 강조한 거예요. 며칠 동안. 왜냐하면 리액트는 대부분 이렇게 짜거든요. 아마 SCSS 처음에 공부하는 동안은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 그냥 CSS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선택지가 없죠. 마우스 올라갔을 때 스케일 좀 키워주고 마이너스 10도로 회전 좀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mybox라고 주고 item 1 이렇게 해서 몇 개 넣어보죠. 2, 3, 4, 5. 그럼 스타일드 컴포넌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33%씩 지금 넓이 먹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봤을 때는 그냥 뭐 CSS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기능을 보고선 완전히 이걸로 정착을 했어요. 자, 지금 이거는 styled.div를 상속받는 mybox. 위에는 li 태그를 상속받는 myGrid 아이템. 아무리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CSS지만 얘는 콘스트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킥트죠. 리액트 컴포넌트예요. 요게 이렇게 만든 거랑 똑같은 애예요, 지금. 이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그 패키지를 깐 덕분에 약간 문법이 좀 단순하게 바뀌어서 그렇지 내부 구조는 이렇게 만드는 리액트 컴포넌트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어저께 컴포넌트 만들 때 내가 조건 값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프롭스 줄 수 있다 그랬죠. 얘랑 얘가 똑같은 애라 그랬죠. 결국은 얘도 프롭스를 줄 수 있어요. 그 프롭스를 뭐에 쓰느냐? CSS 값을 내가 파라미터화 시킬 수 있어요. myGrid 아이템한테 width는 문자열로 30%,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주고 값을 바꿔볼게요. 10%, 20%, 15%, 마지막은 25%.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똑같이 가고 위드스만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기만 하면 이 위드스라고 하는 프롭스는 얘한테 알아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 프롭스를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사용 방법 1번. 2번은 위드스 콜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쓰기 위해서 달러 괄호 이 안에서요. 요 달러 괄호 안에서 콜백 함수를 적용하고 프롭스를 받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뻗었다. 안 돼요. 걷다 켜야겠다. 꼭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이러네요. 강제 종료했고요. 네. 헐. 여러분 어떡해요? 파일 다 날라갔어요. 너무한다 진짜. 자, 미리 준비한 코드에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프롭스로 전달된 값이 이 콜백 함수의 프롭스로 다 들어오고요. 거기서 props.widths를 리턴해라 라고 지정해 주면은 CSS의 값을 파라미터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강력해요. 그럼 콜백 함수라 함은 widths 콜론 달러 괄호하면은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콜백 함수라 함은 우리 친구 화살표 함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으면 중괄호 생략할 수 있죠. props.widths 이래버리면 더 간단해지죠. 네, 이게 완전체.
이걸 접목해서 각종 항목들을 이제 더 써보자고요. 자, 마이박스에 글자 색깔을 샵 땡땡땡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했어요. 여기 마이박스의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이 글자색도 파라미터로 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마이박스한테 이 마이박스한테 칼라라고 하는 프롭스를 주면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프롭스에 props.color라는 값을 리턴해라. 자, 이렇게 해놓고 현재 안 줬어요. 그쵸? 그럼 개발자 도구로 얘를 찍어보면은 칼라라는 게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죠. 안 줬으니까. 값을 안 줬으니까. 자, 여기에 한 가지 기교를 부릴게요. 우어 연산은 앞에 게 참이면 어차피 결과가 참이니까 뒤에 거 안 본다 그랬죠. 우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거 어차피 안 봐요. 실제로. 근데 앞에 게 거짓이면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뒤에 거를 봐야 최종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어 연산으로 묶으면 앞에 게 값이 없을 때 뒤에 게 대신 적용됩니다. 여기서 블랙. 그 밖에 기타 색상값. 그러면 색상값이 전달된 경우 그 값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블랙이란 값을 대신 씁니다. 여기는 반드시 블랙 쓸 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든 글자색이 핑크색으로 나오겠죠. CSS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마우스 올라갔을 때도 칼라 값을 줘서 그걸 백그라운드 컬러에 적용하면은 칼라 속성이 있으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그 색깔로 바꾸고 칼라 값이 없으면 옅은 회색으로 나오고 글자 색깔은 그냥 정직하게 흰색 줄게요.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뀌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특정 속성값 하나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칼라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두 개의 속성을 따로 처리해야 되면은 이렇게 props가 두 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글자 색깔이랑 배경 색깔을 따로따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콜백 함수 두 번 넣어줘야 돼요. 이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CSS를 통째로 분기시킵니다. 자, 그걸 위해서요. 임포트를 하나 더 해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CSS라는 애를 추가로 임포트합니다. 얘는 중괄호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스타일드는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낸 거고 얘는 그냥 익스포트로 내보낸 거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 다짜고짜 달러 괄호를 열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안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야. 콜백 함수를 겁니다. props를 받는 콜백 함수를 화살표 함수를 걸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return이라고 하면 되겠죠. return props.number라는 값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and 연산은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걸 보죠. 이 뒤에 CSS 아까 임포트 하네요. 이렇게 해놓고 역다운표입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건 지금 한 줄이거든요. 그러면 리턴은 필요 없겠죠. 이렇게 걸면 되니까.
여기 자, 대체로 이런 형식이 돼요. 그러면 이 역다운표 안에서는 그냥 맘 편히 CSS를 쓰세요. 맘 편히 CSS를 쓰세요. 그러면 요 조건이 참일 때 이 CSS가 일괄 적용돼요. 반대로 5어로 하면 앞에 조건이 거짓일 때 일괄 적용되겠죠. 자, 마무리 좀 더 할게요. 색상 이름이나 색상 코드에 대해서 배열로 좀 구성을 하고요. 요 배열의 길이를 100으로 나누면 개당 몇 퍼센트로 개당 넓이를 몇 퍼센트 잡으면 될지 나와요. 자, 이 원소를 활용해서 밑에 my grid 컨테이너를 한번 더 써볼 거예요. 일단 UL 태그 걸어야 되니까 my grid 컨테이너 하나 잡아주고요. li 태그를 배열 원소만큼 반복 돌면서 할 거예요. 어제 배운 거죠. 중괄호 열고 좀 전에 잡은 myClass.map 맵 함수는 전달되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반복하죠. 여태까지는 맨날 vi라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변수 이름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이름 줘도 됩니다. 아이템과 인덱스. 여기서 리턴. 여기서 리턴하는 JSX 태그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든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리턴하세요. 반복 처리에서 생성되는 컴포넌트들은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 키라는 프로퍼티를 가져야 되죠. 넓이 속성은 아까 my width라고 계산해 놨잖아요. 이 값을 쓸 거고요. 이 안에서 my box를 겁시다. 키 프로퍼티는 가장 바깥에 있는 거에만 주면 돼요. 컬러는 아이템. 왜냐면은 요 my 컬러 배열 자체가 색상 이름이니까. 그리고 넘버는 인덱스. 이렇게 부여하면은 요 넘버. 얘가 지금 배열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0, 1, 2, 3, 4, 5. 요 넘버에 따라서 이마만큼의 CSS가 적용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이렇게 배열에 담은 색상값대로 정리한 거죠.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장점은 CSS 속성값 자체도 프로그래밍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적용되면은 이거 없으면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리액트나 넥스트를 솔직히 프로그래밍적인 거를 고려하면은 사실 그냥 HTML에 바닐라 스크립트 쓰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CSS 코딩 때문에 리액트를 써요. 이거 적응하니까 못 헤어나오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 리액트는 사실 프론트 개발자라는 직종 자체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웹 프로그래머들 어차피 자기들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그냥 걔네들한테 하라고 시켜도 될 것 같아. 근데 적어도 퍼블리셔들은 리액트 쓰면은 CSS 생산성이 엄청 개선돼요. 여기까지 내용은 웬만한 퍼블리셔들 배웠으면 좋겠어, 사실. 자, 오늘 요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리스폰시브 처리하는 거 조금 남았는데 그거 내일 마무리하고 내일은 요걸 적용해서 그 데모 레이아웃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 주에 그
그 우리가 만들었었던 페이지 리액트로 포팅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수업 예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어요.